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판한 김진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골프를 즐기던 분들이 난데없이 등장한 이것들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비일비재 많다고 합니다. 한 동물 때문에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평화롭던 골프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동물들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갑자기 등장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동물들 때문에 황당한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애니멀 습격 사건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애니멀 습격 사건 첫 번째, 소로 보이는데 함께 보시죠. 자,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골프장. 그런데 뭔가를 발견한 듯한데요. 자, 익숙한 울음소리. 소입니다. 소가 지금 한 마리도 아니고 소떼가 지금 골프장에 나타난 건데요. 어디선가 나타난 소들이 골프장을 이곳저곳 누비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 그러거나 말거나 자유를 만끽하는 소들. 자, 당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와, 이제 이거 지금 내 멧돼지는 봤어도 이 소 이거는 또 처음입니다. 이거 지금 뭐고 이거 또 옵니다. 저기 또 옵니다. 또 와. 야, 이거 뭐지요 이거? 지금 그린에 싸야 되는데 그린에 소 때문에 쏘도 못하고. 자, 첫 번째 애니멀 습격 사건, 바로 골프장 소떼 출몰 사건입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아까 우리 시민분의 목소리가 네네. 이게 황당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인근에 사는 한 시민이 방목해서 키우는 소들입니다. 이 소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골프장에까지 난입을 하는데, 골프장에 들어온 소들 마치 자신의 집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누비고 다닙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몰아내기 전까지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골퍼들 놀라서 도망가기 바쁘고요. 소들이 쓸고 지나간 자리 잔디도 망가지고 곳곳에 분변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이 골프장이 설립된 2017년부터 한 달에 2번씩은 반복된답니다. 어허. 상당히 규칙적인데 오랜 시간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소들의 개체수도 늘어나고 있대요. 소가 점점 늘어나요. 그동안 안 보이던 송아지까지 보인다니까 예. 개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뭐 그냥 엄마 아빠 소 4마리만 왔는데 이제는 송아지까지 데리고 들어온다. 그렇죠. 골프장에. 예. 참 희한한 일인데 당시 목격자와 피해 골프장 측의 이야기도 취재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캐디 분이 무전을 하시더라고. 소떼가 뭐 나타났다. 소가 갑자기 이제 저희 쪽으로 때로 달려오니까 약간 겁도 나고, 인명 피해 이런 건 없고 골프장 쪽에서 이제 좀 피해를 봤을 것 같아요. 골프장에 들어와가지고 대소변도 하고 밟고 지나가면서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액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야, 이거 뭐 박세현 변호사님 그냥 소가 나와서 잠깐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원 피해를 봤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소 주인한테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이 골프장은 손님들이 방문해서 이용해야 하는 영업장이고, 예. 골프 특성상 골프장은 잔디와 지형지물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소들이 출몰하고, 이 사실을 골프장 측이 소 주인에게 알리고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 주인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골프장 측도 인근에 목장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골프장을 개설했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과실상계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소로 인해서 잔디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잔디가 망가졌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손해액을 산정해 입증해내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이 펜스 같은 것도 좀 설치해 둔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골프장을 그렇죠. 소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애니멀 습격 사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사건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제주도의 한 골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전과 6범, 다름 아닌 까마귀. 자, 살펴보면요. 까마귀가 이렇게 과자도 훔쳐가고요. 과자만 훔쳐가면 다행일 텐데 지갑도
훔쳐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까마귀가 슬쩍 뺐다라고 합니다. 눈 깜빡하면 털리는 까마귀 주의보. 이 사건도 지금 박 변호사님 골프장에서 벌어난 건데 뭐 다양한 걸 훔쳐가요. 과자, 지갑,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물고 달아나서 돌려주질 않는다라고 하네요. 놀라운 것은 까마귀들의 카트 털이 행태입니다. 이 각 홀 마지막에 그린이 잘 관리되어 있는 지역에 카트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모두 내려서 퍼팅을 하기 위해 그린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까마귀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카트를 타고 그린에 도착하면 모두 내려서 그린으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합니다. 이 인지를 바탕으로 미리 카트가 주차할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카트에서 내리면 그제야 카트 털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예. 그 과정에서 과자, 김밥과 같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옷, 지갑, 휴대전화까지 가져갑니다. 그 이유가 비록 그 자체는 먹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발견될 수도 있고 까마귀 자체가 호기심이 많아서 지갑 등을 훔쳐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골프장이 아닌 일반 숲길에서도 까마귀가 탐방객을 위협하는 일이 요즘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나 골프장 측이 뭐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까? 2, 3년 전부터 까마귀 무리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가방을 훔쳐가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놀라 넘어지면서 다치는 일도 빈번합니다. 예.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지 여부는 까마귀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지 문제와 직결되는데 까마귀가 워낙 영리하다 보니까 뒤쫓으면 금세 달아났다가 다시 공격해 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계란 물고 가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까마귀를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지자체나 골프장 입장에서도 까마귀가 출몰하니 조심하세요라는 사전 당부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까마귀들이 굉장히 지금 영리하다라는 말씀인데 얼마나 까마귀가 영리한지 뉴질랜드 연구진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유리 시험관 안에 고기를 넣고 까마귀한테 주어봤는데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을 집어든 까마귀. 그리고 자, 돌을 넣어서 우측 좌측에 물높이를 조절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고민하더니 풍덩 돌을 넣고 까마귀가 고기를 쟁취합니다. 지능의 지표가 되는 자기 통제 능력 실험에서 까마귀가 침팬지와 함께 100%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야 이거 놀라운 결과인데요. 박선영 변호사님. 네. 저도 순간 저 고기를 어떻게 먹을까?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그만큼 영리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가방에서 먹을 거리를 꺼내서 까마귀에게 전달해 주거나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까마귀들이 그 음식을 먹어오면서 사람은 내가 먹을 음식을 소지하고 있구나라는 인지를 하게 되면서 사람을 직접 공격하기까지 이른 것인데 포획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포획을 시도해도 금세 도망가 버리고 덫 근처에는 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리한 까마귀들 전반적으로 포획하는 작업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애니멀 습격 사건 주인공 누굴지 바로 영상을 만나보시죠. 충북 음성군에서 일어난 2천만 원이 든 가방 도난 사건. 과연 CCTV에 포착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자, 범인은 다름 아닌 저 강아지예요. 가방을 입에 물고 유유히 현장을 도피합니다. 자, 이 가방에는 2천만 원 예금 통장과 휴대전화 그리고 마카롱, 과자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훔쳐가서 그런데 다행히 사라진 건 마카롱 과자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범인을 추적했던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아지가 가방을 물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돼 있었고요. 그 인근을 수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때마침 전날 비가 와서 땅바닥에 강아지 발자국을 발견하고 야, 박선영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지만 대한민국 형사들, 경찰들 이 수사력 대단합니다. 개를 어떻게 잡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잠시 가방을 놔둔 사이 깜짝같이 가방이 사라지는데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하고 전 재산을 도난당한 피해자 아우성입니다. 인근에 같이 일하던 인부들도 같이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수사의 기본 인근 CCTV부터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떡하니 강아지가 가방을 물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자, 이제 피의자가 특정됐으니까 동선을 추적해야겠죠. 그런데 마침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강아지의 발자국이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시간의 추적 끝에 500m 인근에서
이 가방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가방 안에 마카롱만 사라지고 모든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강아지가 마카롱을 먹기 위해서 이 가방을 들고 나간 것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형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인 검거하면 이게 형사들 성과로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검거했더니 강아지를 검거하면 그것도 검거 성과에 포함됩니까? 성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체포를 한 다음 이 피의자가 입건돼 송치가 되고 처벌에 이르러야 하는데 강아지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열심히 수사했는데 이거 뭐 한 절반이라도 좀 성과에 포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좀 발칙하기도 하고 좀 귀여운 동물의 습격 사건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